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예고 드린 대로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살아남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서 심야 독야청청 해봤자 모두 소용없습니다. 자, 독야청청이란 말 아시죠? 대낮에 독야청청. 예를 들어서 그 혼자서 대낮에 푸르다. 그러면 눈이 와도 푸르다. 그러면 누군가 다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심야다 이거죠. 어두운 밤에 아무리 자기가 푸르다고 얘기해봤자 아무도 모릅니다. 푸른 것인지 검은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신세계 아닌 이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신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불의를 봐도 모른 척하고 눈 감으면서 슬쩍슬쩍 속이면서 뜯어먹으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야지 이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자괴감마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들이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대변해 주는 것이죠. 너무 깨끗한 사람은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적당히 더러워야지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태종 이방원의 하여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져 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 천년 누려볼세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울려 살자는 것이죠. 괜히 무슨 고려 왕에 대한 충성을 보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에 대해서 이제는 그 곡학아세하고 경강부회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따라오라는 것이죠. 자기가 심신이 편해지고 앞으로 잘 살려면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때묻어서 적당하게 배신도 하고 그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오래 사는데 정몽주는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를 했죠. 그래서 단심가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퇴 맞고 죽었습니다. 선주교에서. 자, 하지만은요, 만약에 정몽주가 그 이방원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하리다 하면서 신숙주처럼 변심을 했다면은 정말로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괴감이 들지만 어쨌든 이러한 태도, 애티튜드를 바꾼다면 정말로 100점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A, B, C, D, Z까지요. 1점에서 26점으로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티튜드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100점 나오거든요. 태도를 바꾸면 100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 마시오. 자, 일단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준비하세요. 3층 보장론에 입각해서 당당하게요. 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믿지 말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면 9만 원만 내세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그것만 내시고 나머지는 100만 원, 200만 원은 복리효과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세요 하면서 연금보험을 팔아 제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00만 원짜리 팔면은요 10년 납 500만 원 떨어집니다. 1000만 원이면 5천만 원 떨어집니다. 이런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무소득 배우자, 주부라든가 자녀는 반드시 가입하세요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정말로 엄청나게 가입시켜서 엄청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금보험은요. 최저보장연금이라고 해서 7%짜리 최저보증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금리 시대에 7%가 뭡니까? 기금 고갈라는 뭐 국민연금 절대로 믿지 마시고 어쩔 수 없다면 가성비 최고인 9만 원만 내고 마찬가지로 이런 상품 최저보증연금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설레발을 떨면서 이 상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눈먼 사람들은 이거 보고서 최저보증연금 7%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 하면서 100만 원, 1000만 원도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판매한 사람은 쾌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최저보증연금으로 노후생활비 걱정 끝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도 저 같은 전문가가 얘기한다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판매인의 역할을 한다면 제가 엄청난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에 있어서
그 1990년대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8% 달리 확정금리 연금보험이라고 하면서 이 저금리 시대에 4%, 5%, 6%짜리, 7%짜리가 없어지고 8%짜리가 나왔는데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품 가입하세요. 저금리 시대에 웬 떡입니까? 하면서 이거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하죠. 판매 중지되기 전에 얼른 가입하세요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입시키고 저는 그 수수료로 수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만 받습니까? 시책비라고 해서 판매 촉진비를 더 받습니다. 엄청난 부를 챙길 수가 있겠죠. 또한 연금보험 네 번째로요. 기축통화인 달러 연금을 또 가입하세요. 이것도 트렌드 굉장히 좋습니다 하면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은 믿을 수 없으니까 엔화나 달러처럼 달러가 가장 좋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가입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달러로 또 받게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면은 달러로 받아야죠. 그 볼리바르로 받으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원화 대신 달러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쓰레기 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달러로 받는다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먼 돈이 막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환차익이나 기타 등등까지도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한다면요. 엄청난 판매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하고 나서 정말로 선택 잘했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소비자 당신은 경제금융 천재야 이런 식으로 띄워준다면요 정말로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연금보험은요 은퇴 시에는 현금 10억보다 연금 200만 원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 투자해서 나중에 10억 원 모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금 가입해서 200만 원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노후에 갖고 있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땡전 한 푼 얻거나 아니면 자식한테 전부 다 빼앗기거나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빼앗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금은 빼앗기더라도 200만 원밖에 안 뺏기고 다음 달엔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현금보다 연금보험이 좋다는 식으로 해서 절대로 현금 갖지 못하게 하고 연금을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가입시켜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비록 이자는 적지만 무조건 안전하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으세요 하면서 또 연금을 팔아채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으로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주택연금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왜냐면 지금 뭐 연금보험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근데 노후 생활비로 300만 원 써야겠다. 그러면 200만 원 나올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죠. 주먹국으로. 자기 집에 편하게 살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죽으면 주택 매각 차익은 자녀들한테 상속하면 장땡 아닙니까? 하면서 다소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객의 신뢰를 얻으면서 다른 연금보험이나 기타 종신보험 이런 걸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또 감성적으로 해야죠. 이거 실질적으로 광고 문구인 것 같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노후생활비 손벌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후생활비를 만듭시다. 정말로 멋진 부모가 됩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부추긴다면은요, 선동한다면 모두가 주택연금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 같은 전문가가 얘기한다면 껌빡 섰겠죠. 자,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가 5천에서 1억 원이 됐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 나오다니 정말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부터는 무조건 안전한 예금과 적금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예금과 적금 무조건 가입하세요 하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부분 다 제 말에 속을 수밖에 없겠죠. 암보험 관련돼서도 남자는 평생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리고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이 통계를 보여주면서 암 무섭지 않느냐. 암 포비아로 엄청나게 공포감을 조성한 다음에 모두 다 암보험 가입하세요. 애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요. 우리 가족 모두 4명은 다 암보험 100세까지 가입합니다. 그래서 매달 50만 원 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 암에 걸리지 말고. 그랬을 때 50만 원 가입시키면은 가입시켜서 수수료만 해도 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시책비까지 해서 700, 8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야 되겠죠. 당신이 암으로 투병할 때 가족은 치료비와 투쟁을 합니다. 사투를 벌립니다.
결국 지겠지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각하십시오. 암보험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정말로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걸린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무섭지 않냐 하는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면 누구나 다 암보험 가입할 겁니다.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죠. 평생 꽝이 없는 보험이라고 하면서 유지만 하면 무조건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하면서 무조건 꽝 없는 그 보험 가입하세요 하고 얘기하죠. 보험료 비싸다면 얘기하면 안 되죠. 특히 어려서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굉장히 쌉니다 하고 또 다시 얘기하죠. 절대로 싼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뷔페에 갈 때 성인은 20만 원 받고 뭐 소인은 10만 원 받는다면 10만 원 받는 사람이 적게 받는 겁니까? 싼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먹는 양에 맞춰서 똑같이 받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조리를 모른 척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종신보험 가입하면 젊어서는 사망보장, 늙어서는 연금보장이다. 그러니까 노후보장이다. 이 두 개가 다 되는 다목적 상품이다 하는 식으로 설레발을 떠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 다 이 말에 속고 가입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요. 단기납 종신보험도요. 종신보험이 무슨 저축과 투자 기능이 동시에 돼 보장도 되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서요. 10년 만기로 했을 때 7년 납이나 5년 납 했을 때 130% 환급해 준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비과세 확정도 아니지만 비과세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가입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판매인은요. 그동안 잘못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3개월 대납도 해준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하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다시 한번 좀비처럼 팔아 제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엄청난 수수료와 판매 시책비 받습니다. 왜 3개월 대납을 합니까? 400%, 500% 시책비를 받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 돈입니다. 치아보험도 마찬가지죠. 치과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임플란트 하나가 200만 원 들어간다. 뭐 100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들 무조건 치아보험 가입해라. 그래서 치아보험 판매한 회사들은요 엄청나게 떼돈 벌었습니다. 온 가족이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치아보험 판매한다면 저는 엄청난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치매보험 마찬가지죠. 죽어야 하는 세포가 살아남는 것이 암이고요. 살아야 되는 세포가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치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치매로 여생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성이 치매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젊었을 때 준비합시다. 특히 여성이, 남성이 준비하십시오 하면서 치매보험을 또 엄청나게 또 트렌드로 팔아버립니다. 엄청난 저는 또 수수료를 챙기겠죠. 간병보험도 또 한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90세, 95세 때 죽는다면 죽기 5년 내외로 간병 상태에 빠진다. 그랬을 때 간병비가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당 300만 원, 두 사람이면 600만 원이고요. 그 정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빨리 준비하세요 하면서 미리 준비하세요 하면서 현명한 부모님이 되세요 하면서 30대부터 가입시킵니다. 엄청나게 이 상품 판매하면서 수수료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정기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한테만 팝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 70세 뭐 이런 사람한테 10년 만기로 팝니다. 부모님도 가입하게끔 파는 것이죠.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1,000만 원 나오게 하는 보험금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너무 들어서요. 그 10년 만기 됐을 때 소멸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불합리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팔아서 수수료만 챙기면 되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현명한 자녀를 위한,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북으로 제가 판매 중입니다. 몇천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싸죠. 그 다음에 성인병 보장보험이라고 해서 무슨 뭐 뇌혈관 질환부터 해서 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심근경색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장하는 상품 가입하세요. 그러면 진단자금 주고 수술자금 주고 그 다음에 뭐 입원비 줍니다 하는 식으로 성인이 되면은 요새 뭐 엄청나게 잘 먹어서 성인병 발병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고혈압으로 고생하고요. 그 다음에 마른 비만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설레발을 떠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병에 걸리면요. 죽는 것보다 더
문제다. 왜냐하면 치료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부터 성인병 진단 자금이 나오는 보장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손보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병원은 놀이터처럼 매번 방문할 겁니다. 약은 과자처럼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걱정 끝입니다. 물론 갱신된 보험료가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은 하지 않죠. 하지만 판매한 저는 엄청난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시하죠.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상품 가입하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ISA 비과세 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이죠. 보험차입 비과세,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가입하면은요. 그 복리 효과도 노리고 비과세 효과 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건보료,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는 없지만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죠. 세금 우대 상품도 마찬가지죠. 분리과세 상품으로 종합과세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세금 우대 상품을 가입시킵니다. 비과세도 나쁜데 세금 우대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거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로 그냥 비과세, 세금 우대, 분리과세 이런 거 가입하면은 몰빵하면 좋습니다 하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세액공제 상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환급 받으세요.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투자하고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이 있고요. 평생 연금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를 엄청 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팔아서 수수료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무조건 세액공제 아니면 세제 혜택 있다고 얘기하면서 눈먼 돈을 가로챌 수도 있는 것이죠. 보험 및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로요.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입시킵니다. 어느 집안은 보면요. 가족 4명이서 보험을 40건 가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가입시키는 겁니다. 많이 가입하면 부자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많이 가입시켜서 중복 보장되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수수료를 제가 챙길 수가 있거든요. 또한 공짜 컨설팅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은퇴준비, 은퇴설계, 노후준비, 무료 컨설팅을 자꾸만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한 이후에 연금보험을 가입시키면 정말로 저는 일거양득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공짜 컨설팅으로 절세 및 투자 컨설팅도 무료로 한다고 하면서요. 상담 후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시킨다면 저도 또한 엄청난 혜택 수수료 챙기고요. 또한 서로 윈윈이 된다고 또 설레발을 떠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고객은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엄청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 가입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바가 아닙니다. 자, 자산관리는 그리고요. 보험 및 금융기관에 대형 기관에 맡겨야만 안전하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 자산관리사는 무슨 은행, 무슨 증권, 무슨 보험, 홍길동이야. 믿음직하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해서 무조건 금융기관에 맡기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세뇌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생 거머리처럼 돈을 뜯어내는 것이죠. 금융상품 가입시켜서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다면요. 엄청난 판매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는 엄청나게 팔았으니까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보험회사 및 GA나 아니면 은행이나 증권이나 기타 등등에서 저를 엄청나게 쓸 겁니다. 뭐로? 고액 강의로요. 그럼 강의로도 뭐 1시간에 수백만 원씩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또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검증받고 있고 뭐 자타가 공인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건방질까요? 하지만 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다 저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조리에 영합한다면 이거 충분하게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저는 조금만 제 자존심을 굽히고요. 고가가세하고 경강부회하면서 시대에 영합한다면요. 저는 장밋빛 인생이 정말로 펼쳐집니다. 꿈결 같은 인생이죠. 주단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조금만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에 영합한다면요. 정말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 뜯어먹는 대열에 조용히 숟가락만 얹어도 남들이 저를 뜯어먹는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고마운 사람으로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저는 잘 먹고 잘 살겠는데요. 나를 믿고 저를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어떡하죠? 그러나
팔고 나면 나중 일인데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고 파는 것 외에는요.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쓰레기 상품을 가입하고도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합니다. 평가 분석 안 하고요. 손익 판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간 뱁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전지 원수인 자기 새끼를 죽인 뻐꾸기 새끼를 극진하게 양육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무엇에 잘못되고 무엇을 빼앗겼는지 잘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 뱁새로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저는 모른 척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밥은 세 끼 먹습니다. 요새 저는 두 끼 먹습니다만은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 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뿐인 인생을 그렇게 비열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자, 아무리 미필적 고의로 상품을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방원이 서두에서 하여가로 정몽주를 회유했습니다마는 정몽주는 단신관을 불렀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몇 번 고쳐주고 백골이 신소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면서 철퇴를 맞았습니다. 지금이야 정몽주처럼 단신관을 부른다고 철퇴를 맞진 않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국충정의 마음, 그 다음에 소비자만을 위한 그러한 그 방송을 하고 판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진정한 자산관리 성공을 위해서 유료 콘설팅을 받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로 금융 전문가,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는군요. 어떤 수십 년간 수도를 한 스님이요. 냉면집에 갔습니다. 제자랑 같이. 그랬더니 냉면집에 가면은요. 냉면에 편육 두 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스승님 냉면에 편육 두 점이야 괜찮지 않겠습니까? 했더니만 골똘히 생각하던 고 노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서라 그러면 그동안 참았던 것이 너무나 아깝지 않겠느냐 하면서 안 먹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어떠한 유혹에 시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비겁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약하거든요. 갈대와 같거든요. 하지만 잡념과 욕심을 버리고 항상 조심하면서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억가심정의 마음으로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시대에 영합하고요. 시류에 영합하고 적당하게 부조리와 타협하고 그 다음에 판매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정말로 요거 하나도 먹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소비자들을 갉아먹는 못된 짓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 편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편에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7월 1일 날 오후 2시입니다. 문의사항 저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죠. 5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참석하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5월달부터 콘스탄트 긴가의 만남의 시간을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5월달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무료하니까 굉장히 값어치 없어 보여갖고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입금하시고 저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하시면 되겠죠. 장소는 동일합니다. 그 주제는 엄청납니다. 정말로 3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은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흥천사 그 약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하는데요. 카페 바깥에 그 야외 좌석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살아가는 것은요. 비겁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한두 평이면 내가 잘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곡식 몇 톱이면 충분하게 하루를 먹을 수가 있는데 굳이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그 남을 죽이면서까지 수수료 챙기고 공짜로 사람을 유도해서 쓸데없는 상품 가입시켜서 자기만 배부르게 하고 보험 및 금융기관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짓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요,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가 누군지 반드시 자각하시고 여러분 편에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기 감자꽃이 있습니다. 감자꽃이 좀 있으면 필 텐데요. 감자꽃의 꽃말이 이겁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잘못했다면 제 말을 따를 필요 없지만요. 분명히 제가 맞는다면 반드시 제 말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자산 관리에 성공하고 절세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